안녕하세요, 경익도 시청자 여러분. 방송 잘 보고 계신가요? 의예진 외신톡의 의예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외신을 가지고 브리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주제를 들고 왔었는데 항상 이 시장의 이슈가 뭐가 있을까? 시의성 있는 주제를 늘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미국 증시에 어떤 이슈가 있나 여러 가지로 좀 살펴봤는데 악재에 가까운 이슈가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미증시가 혼조세 또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중국주입니다. 이 미장을 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아쉬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이데일리 기사를 통해서 지금 중국 기술주에 대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사 보도록 할게요. 제목 보시면 M7이 주춤한 사이에 중국 기술주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중학개미가 웃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M7 상승세가 주춤하자 중국의 기술주가 대안으로 지목이 된 건데요. 딥시크의 등장으로 중국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가 이 시진핑 주석이 중국 빅테크에 힘을 실어주면서 민간 부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수익률 상위 10개 ETF 가운데 중국 테마 상품이 5개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에 힘을 싣고 있는 게 이 중국 증시의 랠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지난 17일 알리바바의 마윈 등 주요 기술 기업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특히 마윈이 지난 2020년 중국 정부를 비판한 이후에 테크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된 바가 있는데 이번 좌담회를 통해서 시 주석이 마윈과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죠. 이를 통해서 중국 정부의 태도가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이 됐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알리바바는 마윈이 시 주석을 만난 뒤에 클라우드와 AI 분야에 3년간 약 75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고요. 이는 중국 민영 기업 가운데 AI 분야에 대한 역대 최대 투자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테크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포지션이 바뀌었다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그럼 저희 이어서 블룸버그의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Chinese tech stocks whipsaw as Trump fuels decoupling angst. 중국 기술주들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Chinese technology stocks rebounded as mainland traders came to their rescue, helping to trim losses driven by concern over US President Donald Trump's move to limit investments between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중국의 기술주들이 반등했고 이 반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간 투자 제한에 대한 우려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I think this is one of those times when it's an obvious time to buy stocks without even having to do calculations. 굳이 계산을 하지 않고도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명백한 시기 중 하나다라고 생각한다고 JM 캐피털의 펀드 매니저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기술주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이 미국 증시에서 발을 뺄 타이밍일까요? 미장을 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내가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증시에 대한 기사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이 자료를 25일 저녁 10시에 방송 끝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새벽에 26일 넘어간 새벽에 만들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뉴욕 증시의 개장 상황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낮아진 신규 경제 지표에 흔들리면서 동반 급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시장 상황을 취약하게 만들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투심을 더욱 위축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월가가 2024년 시장을 주도했던 주요 종목들에서 등을 돌리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장하자마자 시장을 끌어내린 요인이 뭔가 봤더니요. 미국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그 요인이었습니다. 전달보다 7포인트 더 낮아졌는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만큼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 거예요. 특히 이번의 낙폭이요. 2021년 8월 이후에 최대로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임계값을 밑돌았다고 합니다. 미증시의 하락 요인이 너무나도 뚜렷한데요. 사실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가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잖아요. 딥시크에 출연해도 불구하고 탄탄한 장기 전망을 제시할 수 있을지 많이들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2% 이상 주가가 빠지면서 출발했습니다.
테슬라도 7% 넘게 밀리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미국 기술주들 이대로 정말 괜찮은가 싶은데요. 기술주의 미국 증시가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 모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녹화 들어오기 전에 미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나 봤더니 혼조세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기술주가 4일째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미증시가 조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안전한 투자 상품을 찾고 계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배당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배당주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게 가지고 가봤어요. 그럼 저희 이어서 오늘도 모틀리풀의 기사를 가지고 어떤 배당주들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한번 봐볼게요. Three magnificent S&P 5 dividend stocks down 36% to 64% to buy and hold forever. 36%에서 64% 하락한 S&P 500 배당주 세 종목을 매수하고 영원히 보유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저희 하단 키포인트 먼저 볼게요. Automotive icon Ford Motor, Pharma Giant Merck, NAS가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많이들 익숙하신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 세 종목 모두 다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기사에서 어떻게 포문을 열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The majority of the market isn't seeing the bigger picture for these stocks and their underlying companies. Big mistake. 오, 되게 단호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단호함이 너무 좋아서 이 기사를 선정한 것도 있는데 여담이지만 이렇게 애매하지 않고 딱 정확히 짚어주다 보니까 뭔가 이 독자 입장에선 되게 방향성을 좀 뚜렷하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너무 마음에 들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해석을 해보자면 대부분의 시장은 이런 종목에 대한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고 이는 큰 실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큰 그림을 보는 투자자라면 지금 이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 가지 종목 매수하란 얘기겠죠. 어떤 종목일지 한번 보기 전에요. 저희가 뒤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Like bargains, need income, you can find undervalued income producing stocks. 할인 상품 좋아하세요? 수입이 필요하신가요? 저평가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Plenty of them are even familiar names found within the S&P 500 index. S&P 500 지수 내에서 익숙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수 있는 이 세 가지 종목 자세히 살펴보세요. 라는 서론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으니까 잠시 뒤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알아볼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겠죠? 저희 조금 이따가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종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Ford Motor Company라는 종목입니다. There's no denying the automobile industry is undergoing multiple sea changes that don't favor Detroit's iconic names like Ford Motor Company. 자동차 산업이 포드와 같이 디트로이트의 상징적인 이름을 선호하지 않는 여러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Not only are cars lasting longer, for example, but automobile ownership is on the decline. 자동차의 수명이 길어질 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소유 자체도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Fewer younger people are getting driver's license, opting for Uber or Lyft instead.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대신 우버나 리프트를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 안 사고 택시 타는 거죠. It would also be naive to pretend Ford has become hyper-competitive within the growing electric vehicle arena. 성장하는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포드가 초경쟁자가 된 척하는 것도 순진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Auto information site CarDash reports fourth quarter U.S. market share at only 8.7% behind Tesla and GM, but also behind 현대 and Kia. 그러니까 자동차 정보 사이트인 카드 엣지에 따르면요. 이 포드의 4분기 미국 시장 점유율이 8.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인 현대와 기아에도 뒤처져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내에서 포드의 입지가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조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단 보시면 Given all of this, it's not surprising that the car maker's profits haven't really grown since the early 1990s, even if its revenue has.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1990년대 초 이후에 포드의 수익이 실제로 증가하지 않은 게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That's the chief reason Ford stock has underperformed since the early 2000s.
이것이 바로 포드 주가가 2000년대 초 이후에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주요 이유라고 합니다. Indeed, not only are shares down 64% from their early 2022 peak, they're also currently priced where were at the beginning of 1995. There's just not a convincing argument that growth is anywhere on the horizon. 실제로 주가는 2022년 초에 고점 대비해서 64% 하락했을 뿐만이 아니고 현재 1995년도 초 수준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곧 이루어질 거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은 포드가 괜찮은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항상 그랬듯 반전이 뒤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저희 다음 문단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Now take a step back and look at the bigger picture. 이제 한 발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보라는 겁니다. Ford may not be growing much right now. 포드는 현재 큰 성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당 0.15달러에 신뢰할 수 있는 분기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6.5%의 미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비교적 위험한 채권이나 주식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Also, note that the company has chosen to reward shareholders with the occasional special bonus dividend rather than committing to a higher dividend payment which might put it under financial strain. 또한 포드는 더 높은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기보다 가끔씩 특별 보너스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보상하기로 결정을 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는 겁니다. 뭐죠? 아니 분명히 아까 큰 그림 그려야 된다. 포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놓고 지금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에 유의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또 어딘가 모르게 조금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당황스러움 잠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 좋은 이유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Although this one-off payment shouldn't be counted on by shareholders who need dividends to pay their bills, there's still income. 이런 일회성 지급금은 배당금이 필요한 주주들에게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There's also trade-off value here. 여기에도 분명한 가치가 있는데 드디어 나오네요. 왜 포드가 추천 종목인지. While first growth is tepid to non-existent, this stock's forward-looking PER is dirt cheap, 5.5 based on projected earnings. 포드의 성장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될 정도로 미온적이지만 이 주식의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은 예상 수익을 기준으로 5.5달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With the exception of the COVID-19 prompted disruption of 2020 and 2021, Ford's earnings proven mostly resilient of late.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을 제외하면 포드의 실적은 최근 대부분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종목인 포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에서야 왜 포드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왔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저는 조금 설득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종목 끝날 때마다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는데 기억에 남는 키워드가 없더라고요. 저만 그런 걸까요? 아닐 거라고 믿어보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설득이 됐을라나 궁금해지는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에 실적의 회복력이 있다는 것 정도가 포드의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은데 그럼 저희 두 번째 종목에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발 두 번째 종목은 좋았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익숙하실 종목이 바로 두 번째 주인공인데요. 바로 글로벌 제약사죠. 머크가 그 주인공입니다. It's been a tough few months for Merck shareholders. 머크 주주들에게는 힘든 몇 달이었습니다. This pharmaceutical stocks now down 36% from last March peak. 이 제약주는 현재 지난 3월 고점 대비해서 36% 하락했습니다. With most of this weakness coming after last September in response to a couple of rounds of disappointing quarters. 대부분의 약세는 지난 9월 이후에 실망스러운 분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뤄졌습니다. As diabetes treatments, Genevia and Genemed are now facing steep price competition, while its HPV vaccine Gardasil is running into headwinds in China.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아와 자누메트는 현재 치열한 가격 경쟁에 직면해 있고요. HPV 백신인 가다실은 중국에서 역풍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And to be fair, these are legitimate concerns. 솔직히 이러한 우려는 정당한 겁니다.
The market, however, has possibly overblown them while losing sight of the remaining potential of its flagship cancer-fighting drug Keytruda. 그러나 시장은 주력 암 치료제인 키트루다의 잠재력을 놓치면서 우려를 과장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크의 핵심은 역시나 키트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세 종목 다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계속 왜 주가가 떨어졌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서 부정적인 내용이 앞에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포드 때와 마찬가지로 뒤에 진짜 본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although collective sales for Januvia and Genumed fell 33% last year, these diabetes treatments combined still account for less than 4% of the pharmaceutical giant's total revenue. 지난해 자누비아와 자누메의 총 매출이 33% 감소했지만 이런 당뇨병 치료제들은 여전히 머크의 전체 매출의 4% 미만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Gardasil is a measurably bigger franchise at a little over 13% of Merck's revenue, but its sales ended up being mostly flat in 2024, overcoming at least some of its weakness in China. 가다실은 머크 매출의 13%가 조금 넘는 규모로 비교적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2024년에는 매출이 대부분 보합세를 보이면서 중국에서의 약세를 일부 극복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반전이 있었죠.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회사 매출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고 또 시장에서는 일부 극복이 됐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회사의 핵심인 키트루다의 내용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단 보시면요. Conversely, Keytruda's sales improved 18% to $29.5 billion last year to make up 46% of the company's top line. 반대로 키트루다의 작년 매출은 18% 증가한 295억 달러로 회사 매출의 4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And with the drug now being tested in 8 additional clinical trials, while more and more oncologists prescribe it, analysts believe its yearly sales could surpass $33 billion in 2027. 그리고 현재 8건의 추가 임상시험에서 테스트 중이면서 점점 더 많은 종양 전문의들이 처방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2027년에 키트루다의 연간 매출이 33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Sure, that's when its patent protection starts deteriorating. 물론 그때부터 특허 보호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키트루다 특허가요, 미국에서 2028년에 만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this doesn't necessarily mean the end of Keytruda as a workhorse though. 그렇다고 해서 키트루다가 워크호스, 그러니까 캐시카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The company can do things to extend its marketable life. 당연히 회사는 수익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뒤에 슬라이드 보면서 조금 더 이 머크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할게요. In the meantime, investors are forgetting that Merck has a long history of either buying or developing new blockbusters. 한편 투자자들은 머크가 새로운 블록버스터를 구매하거나 개발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고 합니다. It acquired Keytruda, for instance, when the company acquired Schering-Plough back in 2009. 예를 들어서 2009년에 쉐링플라우를 인수할 당시에 키트루다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요. 머크 포트폴리오에 포함되기 전 키트루다의 기원을 살펴보면 원래 네덜란드 회사인 오가논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가논이 2007년에 쉐링플라우에 병합이 됐고 이 쉐링플라우를 머크가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머크는 인수를 통해서 키트루다를 얻었다는 문장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In November, it secured the rights to a promising immunotherapy being developed by China's Lanova Medicines. 11월에는 중국 라노바가 개발 중인 유망한 면역 치료제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It's making rapid progress with Welric as well. 웰리렉과도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하단 보시면요. But what does any of that have to do with owning this dividend-paying stock forever? 하지만 이게 머크라는 배당주를 영원히 보유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 봤더니 The point is, while it may not be a high-growth name and will likely never completely replace Keytruda's revenue, 요즘 이거예요. 머크가 고성장 기업이 아닐 수도 있고 키트루다의 수익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Merck has a long history of finding new ways to grow its top and bottom lines, which in
which in turn has allowed it to raise its dividend payments for 14 years in a row. 머크의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이를 통해서 14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 올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Newcomers will be plugging into it, while the stock's forward-looking dividend yield stands at just under 3.9%. 주식의 미래 배당 수익률은 3.9%에 약간 못 미치긴 하지만 신규 투자자들은 이에 동참할 거다라면서 기사에서는 머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머크는 조금 내용이 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키워드로 정리해 보자면 키투르다, 약점 극복, 그리고 또 14년 연속 배당금 인상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첫 번째 종목인 포드보다는 머크 쪽으로 마음이 좀 기울고 있는데요. 저희 마지막 종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AS가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이라는 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Finally, the AES Corporation is a great dividend stock to buy while shares are down 64% from their late 2022 peak, which in turn has inflated its forward-looking dividend yield up to 6.7%. AES는 매수하기 좋은 배당주고요. 주가는 2022년 말 고점 대비 64% 하락해서 미래 배당 수익률을 최대 6.7%까지 부풀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인데 뭐 하는 회사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AES is a utility-scale power wholesaler selling electricity to utility companies that would rather purchase it than produce it themselves. AES는 전력 도매 업체로 전력을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구매하고자 하는 유틸리티 회사의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The company is expected to do $13 billion worth of business this year. 올해 130억 달러 상당의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 130억 달러면 한화로 약 18조 6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할 거라고 하네요. The industry is making a transition from traditional power sources like fossil fuels to renewables such as solar and wind and even clean energy alternatives like nuclear power. 업계는 화석연료와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원에서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심지어는 원자력과 같은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These environmentally friendly options are catching on. They are neither quick nor cheap to put in place, however. 이러한 환경 친화적인 옵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신속하지도 저렴하지도 않다고 해요. 그리고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2022년부터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이 AES의 노력이 너무나 공격적이어서 오히려 부채가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AES에 대한 내용 앞단에 나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종목까지 마찬가지로 앞에는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But there's still a strong bullish argument to be made here. 하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강력한 낙관적인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업계 리서치 기관에서는 AES가 기존 정책과는 관계없이 2034년까지 연간 17%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ES still insists its recent revenue growth pace will persist at least until 2027. AES는 여전히 최근의 매출 성장 속도가 적어도 2027년까지는 지속이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t should be accompanied by profit progress too. 수익 진전도 당연히 동반이 돼야겠죠. 현재 약 22기가와트의 전력 생산 능력에 비해서 12.7기가와트 상당의 장기 계약 수주 잔고가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투자자가 현재 구매하진 않더라도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을 믿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 보시면요. Despite the stock's prolonged weakness, the vast majority of the analyst community currently considers this ticker a strong buy, and it supports a consensus price target of $16.4. That's nearly 60% better than the stock's present price. 장기간 약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애널리스트 대다수는 이 시세를 강력한 매수 구간으로 간주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6.4달러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 주가보다 거의 60%나 높은 수치인데 마지막으로 보시면 The stock's dividend remains reasonably well protected. 이 주식의 배당금은 업계 전반의 순풍과 AES의 경영진 덕에 잘 보호되고 있다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뒤에 단에 이 기사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했던 배당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종목 어떠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머크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왜 이 머크란 종목이 괜찮은지 여러 기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원픽 종목에 대한 기사 뒷받침 근거들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치만 이 머크라는 종목 왜 제가 꼽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키워드가 강했죠. 14년 연속 배당금 인상, 키투르다 매출 증가,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일부 회복했다. 이 세 가지 포인트에 전 조금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TV 내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가 준비한 소식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방송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